네, 점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지금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현재 코스닥이 0.25%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좀 내림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비스, 세니젠 같은 종목이 오늘장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위주로 시장 봐야 될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입니다. 오늘도 특징주 6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침체된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테마주 위주의 어떤 상승 흐름이 전반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감안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오늘 잘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어제부터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 BHI 14%가량의 급등이 나온 상황들이고 BHI 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기술이라든지 여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AI가 여러 산업들을 많이 이제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결국 이제 원전 쪽까지도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 발전을 통해서 전력 소모가 그리고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전력을 보충해야 된달까요? 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원전이 또 새로운 어떤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일단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 지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공급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게 기대감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원전 수주가 될 것이다 뭐 유럽적인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일단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확정 수주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좀 침체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어쨌든 원전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테마의 어떤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14% 현재가량 이제 상승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좀 할 수가 있는데 무리한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 어제부터 상승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접근은 어제 하는 게 맞았던 부분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BHI 같은 종목들은 오늘 구간에서는 뭐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원전을 구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원전 발생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또, 전력 사업에 관련 종목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LS 일렉트릭 정도만 현재 실적 실망감에서 하락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뭐 일전 전기를 포함한 뭐 전선주라든지 일부 전력 사업에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새로운 에너지원,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뭐 원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전력 소비 쪽은 약방의 감소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또 2조 원대 상당히 또 안정적인 또 수주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안정된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 기대감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부터 좀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27,500원? 요거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27,500원대에서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드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잘 아시겠지만은 정고점 돌파가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 보여드린 일신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정고점 돌파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현대일렉트릭인데 보신 바와 같이 7월 이후에 현재 37만 원대를 35만 원대 돌파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랫단에 있는 2등 종목, 3등 종목들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일단 27,500원 부분까지 단기 반등 가능하지만 27,500원을 돌파하는 추적 상승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BHI 그리고 일전기는 원전 관련 모멘텀을 해서 동반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테마주 세니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됐습니다. 지금
엠폭스 관련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1,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고 치사율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최근에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뭐 조류 독감도 그렇고요. 이 그 동물 일단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센젠 같은 경우는 엠폭스 진단키트 제넬릭스 여기에 대한 수출 허가를 획득하던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유독 현재 강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엠폭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수출 소식으로 인해서 세젠만의 어떤 독단적인 흐름, 그 단독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이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기보다는 아마 4,500원 부근까지 단기 반동, 단기 변동성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 엠폭스 관련 종목들 분위기가 전체 다 밀고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모르겠지만 센지한 종목 하나만 현재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시게 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무리한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펩트론인데요. 비만 치료제. 드디어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10월 8일부터 현재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오늘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한 85% 정도 단기간에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미국 일라일리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단기적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어제 이 방금 말씀드린 일라일리 이슈가 있었다라면은 이게 상승 출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을 좀 드렸듯이 10월 8일부터 이 방금 말씀드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80%가량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자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위고비가 예약자 폭증하고 있던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내 상류에 대한 기대감들도 어제 갑자기 부각된 것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계속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오를 때마다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방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은 지금 국제 정세가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템 자체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이 폴란드 법인이 K2 잔여 물량 810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LG 넥슨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에어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위치가 많이 높아요. 많이 높은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롯한 국제 정세가 방산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게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모멘텀에서 상승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계속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에서 추격 매수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정을 위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조정을 위한 매수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 LG 넥슨 상당히 많이 오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우회적으로 풍산 같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 쪽하고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상승 추세가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비스인데요. 모비스는 앞 시간에 초정조작 관련되고 테마가 좀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것 같고, 이전과 같은 그런 테마 흐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7월달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은 또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부각이 됐다는 점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 관련돼서는 말 그대로 초전도체 특징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이후에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널에서 점상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원전주의 전략 알아보고요. TSMC 실적 대기하는 구간에서 증시와 반도체 향방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중 뉴스에 따른 움직임이 중요해지고 있는 오늘장, 저는 마감 때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